네, 2월 13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대신증권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에서는 주요국의 성장과 위험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부국증권에서는 반등을 기대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토러스투자증권입니다. 악화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해소될 수 있는 환경이 좀 기대가 된다는 좀 전망 내놓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입니다. 북핵 이슈와 20일, 60일 데드 크로스 좀 기술적인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북한 3차 핵실험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양증권입니다. 눈높이를 높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점이 이르다 이런 판단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을 확인해 보신 것처럼 북한 이슈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에서는 북핵 이슈와 20일, 60일 데드 크로스 이런 좀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는 60일과 121선 그리고 201선이 정배열 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좀 북한의 도발이 나왔던 세 차례와 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21선의 하락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61선과의 데드 크로스가 좀 임박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면서 시장의 좀 우려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주요 지지선이었던 1930선을 좀 강력하게 지지를 했다는 측면에서 견고한 지지력을 향후에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20일과 60일선의 데드 크로스가 중기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렇게 과거 사례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인 악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코스피의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지금 이 구간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 보자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데일리 추천 종목 함께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기아차와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서울반도체와 롯데쇼핑 그리고 하이토 진로까지 좋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북한에서 3차 핵실험을 좀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차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과거 1, 2차 핵실험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좀 발생했을 때에도 단기적인 악재로 좀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크지가 않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역시 감안을 해봤을 때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 좀 패턴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되고 있고 또 중국의 역할론이 대두가 되면서 좀 극단적인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추가적인 핵실험 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국제사회의 제재가 나타나면서 그렇게 좀 흘러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 시나리오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렇게 북핵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국내 증시 안정적인 재정과 경제 여건을 반영했을 때 역시 좀 그런 우려도 아직까지는 할 지금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북한 이슈가 지금 시장의 추세를 훼손할 만한 좀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시장 계속해서 적극적인 관점에서 매수 좀 의견을 유지하자고 밝히고 있는데요.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강원랜드와 삼성물산, 호텔신라, 하나투어 좀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많이 지켜보고 있고요. 캠트로닉스와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역시 좀 관심권 안에 두고 매매해보자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북한의 두 얼굴 3차 핵실험과 증시 영향이라는 좀 제목을 붙이면서 역시 북한 이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역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간 안에 좀 사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을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중재력을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중국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에 좀 크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에서의 좀 역할이 좀 대두가 된다면은 극단적인 쪽으로 상황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큰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북한 내부의 개방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좀 여기서 더 강력한 대응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유추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개방과 위협이라는 양면적인 대외 정책을 동시에 좀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금융시장에서의 반응을 또 점검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예상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립적인 이슈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큰 리스크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좀 저가 매수하자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데일리 확인해봤습니다.